지금부터 Q&A 시간이 해서 있을 건데요. Q&A는 두 분이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서울의대 이영하 교수님께서 의료적인 부분 관련해가지고 Q&A에서 좀 짧게 해서 진행을 하실 거고, 두 번째 이제 아까 췌장장애 등록 관련해서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국민연금공단의 유자영 차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거든요. 무선 마이크 한 대는 이제 필드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이 손 들으셔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 두 분은 요 앞에 나오셔가지고 그 Q&A에서 이제 질의사항 들어오시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서울대병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검사 저희는 1차, 2차까지 다 마쳤고 결과는 유권 충족으로 나왔는데 서류적인 부분에서 그 진단서 발급이나 이런 게 아직 확실히 내려온 지침이 없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정말 그게 가능한 건지, 그래서 날짜를 이제 6월에 진료를 보고 왔는데 7월 1일 첫째 주에는 확실치 않으니까 둘째 주 잡아주긴 잡아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더 궁금하고, 그다음에 제가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췌장장애 등록이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이제 이런 거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받은 게 이제 저희는 잘 모르니까 국민보험공단에서 이제 서류를 받아가지고 저희 신랑이 이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7월 1일부터 확실히 되는 건지, 저희는 조금 급해가지고 저희 아이가 이제 이번에 시험을 봐서 저희 장애 그거 등록이 되면 이제 그거를 서류화해서 좀 학교 대학 입시에 좀 쓰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그 국민연금에서 지금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장애진단서 자체가 법 시행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장애진단서로 접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7월 둘째 주로 뭐 예약이 잡혔다고 하면은 7월 앞당길 수 있으면 7월 1일 이후에 아무 때나 그 날짜가 기재된 날짜가 7월 1일 이후면 가능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취업이나 아니면은 진학 때문에 빠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되도록이면은 통보해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취업이나 이런 진학 같은 경우에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지자체에 내시면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심사 요청을 하실 때 이거는 급한 심사라고 별도로 표기해서 이렇게 접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자체에 그게 서류 접수 필요한 서류가 이제 거기서 또 나오는 건가요? 지금 여기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잖아요. 제가 그 오늘 리플렛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췌장장애 관련한 구비 서류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진단서랑 6개월 이상 진료 기록지, 그리고 아까 그 C펩타이드 검사 2번 한 것들을 요 3개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자체에 제출해 주시면 지자체에서 이 서류를 저희 공단으로 전송을 해 주시고요. 서류가 도착을 하면은 그때부터 심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민센터에서 지금 복지부에서 이번 주에 이 췌장장애 시행 관련해서 구비서류, Q&A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가 나갔고요. 그리고 실제로 23, 24 이틀에 걸쳐서 세종하고 서울청사에서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아무래도 심사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제일 잘 알고 있고,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장애 업무가 좀 포션이 작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시행이 되거나 할 때 저희 공단처럼 뭐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복지부에서 복지부 콜센터 번호가 129번이고 그 복지부 콜센터의 상담 스크립트도 이미 전달이 됐고 어떤 식으로 장애를 신청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오늘 가져온 이 리플렛도 또 지자체에서도 비치하고 찾아오시는 민원분들한테 전달이 될 거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충격을 해서 주긴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가보니까. 지난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다른 궁금한 거 계속 있으실까요?
이때에서 공부반사 막 하고 물어보시고 나중에 7월이 되자마자 문의하면 전화 연결이 안 돼가지고 못 보시나? 연결될 겁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꼭 여기 계신 두 분한테만 질문을 의료적인 부분하고 이제 제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연결 약간 법이 아니라 조금 궁금한 게 아니라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현재 일형 당뇨 남자 성인들을 봤을 때 이게 취업할 때 조금 조건 중에 하나가 군필이냐 미필이냐라는 게 있어요. 근데 다 미필로 체크를 해서 제출을 했을 때 너 왜 미필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100이면 100 다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형 당뇨라고 밝히기가 조금 그렇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될까봐 혹시 뭐 면접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력서를 썼을 때 그래서 이게 어쨌든 췌장 장애로 등록이 됐을 때 취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 남자 일형 당뇨인들을 위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미필이냐 했을 때 나는 췌장 장애인이다 라고 밝혔을 때 그 회사 측에서 직장에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조금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거나 취업을 했을 때 당연히 너 군필이냐 미필이냐 이런 질문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거에 제약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힘써 주세요.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이제 장애가 등록이 되면 이 등록장애에 대해서는 또 취업의 혜택이 있을 수 있는데 취업의 혜택이냐 아니면 이 낙인 효과냐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또 장애 인식 개선 쪽에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이게 관리가 잘 됐을 때 일반인과 비교해서 전혀 뭐 제한 없이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근데 제한 경쟁 아니면 일반 경쟁일 때도 일형 당뇨병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장애는 장애이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투명화가지고 설명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득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 질문사. 저 지금 1번, 2번, 이제 3번 이렇게 써 있는데 자료 제출에 그러면 이거 1번, 2번 이게 다 병원에서 이제 다 해가지고 주시는 거죠. 그거를 이제 가지고 그냥 저희가 주민센터에 가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네, 세 가지 모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고요. 네네. 이제 이 구비서류 안내문을 가져가시면 이제 그 병원마다 약간 절차가 다를 수는 있는데 접수 단계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클릭을 해서 그거를 그 의무기록실에 가져가면 진단서랑 여기 요청하신 자료들을 출력해서 주실 거예요. 그럼 여기 비공복 혈액 포도당 검사 결과지가 있는데 이거는 병원에서 그 당일날 검사를 하는 건가요? 검사를 저희가 이제 6개월 이내에 2번 검사를 한 것을 내기 때문에 그 발급날 이 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과거 6개월 이내에 했던 것들을 다시 발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잘 모르겠어요. 시펩타이드 검사는 이번에 했잖아요. 저희 소변이랑 시펩타이드랑 검사를 했는데 그 포도당 검사 결과지는 뭔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원은 다 해주지 않아요? 그럼 이번에 한 게 다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혈당이에요, 포도당이. 네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만약에 근데 진짜 글루코스가 140인데 135 이게 애매하게 나오면 그거는 다시 하세요? 그 병원이요? 일단은 장애 기준 이 생화학적 이거를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140 이상일 때 하라고 고지를 했는데 실제로 체열을 하면은 그렇죠. 예, 그러면은 당일에 그 외래 온 날
다시 시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이게 1차 검사, 2차 검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1차 검사는 통과했다고 했거든요. 2차 검사도 동일 검사인지 아니면 다른 검사인지. 동일한 검사이고요. 예, 예. 혈액 또는 그 소변에서 그 낮다 기준을 만족하면 되고, 만약에 아까 이제 혈당이 1차 검사 혈당이랑 C펩타이드 기준을 만족했어요. 근데 2차 검사를 3개월 플러스 1일 지나서 했는데 혈당이 140이 안 돼서 측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140 넘게 해서 진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140 넘었는데 2차의 C펩타이드 기준이 기준에 비해 높게 나왔다 하면 다시 측정해서 그 2차 기준이 그 총 6개월 이내에 해당이 되면 가능합니다. 네. 저희도 이 검사를 3개월 단위로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2차까지 다 한 상태인데요. 지금 1차 하고선 3개월이 지나야 된다고 했는데 조금 일자가 부족해서 한 번 더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병원에서 말씀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고 했는데 3개월에서 뭐 어느 정도 기간까지 그 미만 일자가 있는 건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6개월 사이에요. 해야 됩니다. 그 네. 1차와 2차 사이 검사 사이가요. 그 날짜이면 되는 네, 거예요. 6개월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예. 2차 사이 3개월이 필요합니다. 예, 3개월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3개월이 넘어야 되고 최장 뭐 1년 후도 되는 건지 아니면 6개월인지 그 기간. 3개월에서 3개월을 초과한 날부터 6개월까지. 아, 3개월 초과부터 6개월이요? 아, 네네. 1차가 3월 1일에 만족했으면 9월 1일 그러니까 2차가 6월 2일 이후에 8월 31일까지인 거죠.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검사했으면 두 번째 거는 3월 2일 날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2일 날 못했을 경우에 최장 언제까지가 아니죠. 1월 1일에 했으면 네. 그 4월 2일 이후가 되는 거고요. 예, 4월 2일 예, 이후인데 그리고 그럼 4월 2일부터 언제까지죠? 7월 2일이요. 아, 네네. 그 6개월 안에 해야 된다는 거네. 그 사이 간격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해야 된다는 7월 거네. 1일까지 되는 거군요. 아, 그럼.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C펩타이즈 이거는 좋아질 수가 있나요? 저희 아이는 작년에 이걸 받았거든요. 네, 0.01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3개월, 6개월 기간 안에 3개월 또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꼭 필요한가요? 일단 그 저희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그 전문의들의 의견은 지금 아까 김대중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1형 당뇨병 이외에 다른 유형의 당뇨병 성인분들까지 이 대상이 그 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뭔가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 C펩타이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주로 오신 소아청소년기 그 발병한 1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실은 장애의 어떤 정의 자체가 이 병이 나을 수가 없고 이거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이 지속되는 상태이고 1형 당뇨병은 C펩타이드 수치가 낮지 않아도 인슐린을 지속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혈당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학회에서 이제 지금 저번에 장애인 정책과랑 여기 연금공단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요청드린 사항은 1형 당뇨병이면 그 인슐린을 지속해서 다해주사법이든 펌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없이 인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태이고요. 그러려면 1형 당뇨병 등록 기준이 굉장히 좀 브로드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자가 항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최소한 해야 되는 4개는 되게끔 지금 1개는 안 되고 있거든요. 국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 해달라는 이제 그것도 요양급여 검사로 들어오도록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C펩타이드 관련해서는 처음에 발병할 때는 굉장히 고혈당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잔여 인슐린 분비능이 보통 발병할 때 한 10% 20%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고열이 너무 심하니까 그도 분비가 안 된 상태라서 처음에 진단했을 때는 C펩타이드가 낮아요. 하지만 인슐린 치료를 해서 혈당이 목표 범위 안에 들어오면 지금 분비능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C펩타이드가 올라가고요. 그거를 우리가 부분 관액이 그 허니문기라고 부릅니다. 그때 그래서 아마 처음에 발병하고 인슐린 용량이 입원해서 치료할 땐 굉장히 용량이 올라갔다가 보통 이제 짧게는 6개월, 이제 뭐 길게는 3년까지도 가는데요. 아까 이제 김도현 교수님 보여주신 그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더 오래 갑니다. 그 부분 관액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하지만 이 질환 자체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이 췌장의 베타 세포는 어쨌든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외국 자료에서는 진단되고 이제 뭐 한 30% 남아있다는데 저희 나라 자료도 있거든요. 저희 나라는 한 50% 가까이도 저 C펩타이드 기준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성인까지 포함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실은 지금 이 혈당을 일부러 인슐린을 이제 140 넘게 만들려고 일부러 안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검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인슐린을 일부러 안 맞게 하고 혈당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 기준을 끼워 맞추려고 2번을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청을 드린 상태이고 아까 김대중 교수님 보여주신 외국 자료처럼 그 1형 당뇨병 인슐린 치료해야 되고 이 장애에 이런 범죄에 포함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C펩타이드 수치가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 아이들 조사에서도 계속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런 얘기들을 지금 드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혈당이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C펩타이드는 혈당 높으면 더 많이 나올 거잖아요. 높고 그래서 혈당의 영향도 받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소아청소년 보는 의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전달을 드렸고요. 네.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인가된 대안학교인데 저희 아이가 T세포 백혈병으로 3학년 때 질병을 알아서 중학교 때 그 항암약 부작용으로 췌장을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 학교 다니다가 대안학교를 갔는데 대안학교에서 건강장애를 인정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 교육청이나 그런 쪽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여러 가지 그 지원 정책이나 아니면 거기 그 교사 외 다른 교사들을 또 추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대안학교에는 될 수 있으면 해주고 싶으나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인정이 되면 대안학교, 인가된 대안학교거든요. 그런 곳에도 가능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거가 가능하게 되는 예, 거든 건강장애를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췌장 장애 관련된 질문은 그러니까 아니신 거죠? 어쨌든 장애인 거잖아요. 건강장애도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 그 보건교사가 있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협력해서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들이 대안학교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 췌장장애가 신설이 되고 나면 이게 장애로 인정이 됐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학회나 환우회 차원에서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췌장 기능이 지금 상실돼서 장애 기준이 다 장애 기준. 그냥 장애인이랑 똑같이
건강장애는 장애가 아니어도 준하게 학교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교육청이나 그것마다 좀 다를 것 같고요, 기준이. 근데 이거는 뭐 명확하게 국가적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건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그 건강장애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나 특성에 따라서 건강장애를 인정을 해주는 거고, 지금 저희가 되는 장애는 국가적인 그냥 장애, 세법상 장애인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병원에다 들어가는 거고. 혹시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뭐 폐장장애 관련된 것도 질문 주셔도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장애 관련된 의료적인 부분들도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사항 있을까요? 네, 말씀 중에 나온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교수님이 건의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 아이가 처음에 케토산증으로 입원했을 때 2형이길 제발 바라면서, 그런데 1형을 받았을 때 이미 그 과정에서 이 입원 경험하는 장애의 어떤 그런 과정을, 저는 장애 진단을 원치 않는 엄마이지만 장애 진단을 또 받아야 하고 뭐 이런 거를 좀 구분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장애인데 장애 진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뭐 1차 검사, 2차 검사를 3개월 간격을 두고 해야 되고가 처음에 좀 되게 이상했어요. 다시 입원하는 기분이랄까.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개선 방향으로 꼭 다시 한번 저도 보호자 입장에서 좀 건의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건데 보건교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24년도까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지도교사였어요. 근데 저는 3, 4학년 반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는 1, 2학년 반이 3반, 3, 4학년 반이 한 반 있었습니다. 1, 2학년 반에 2학년 학생이 일용 당뇨였던 거예요. 저는 몰랐죠. 저한테는 인적사항이 아직 없었을 때문에. 근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 아이가 인슐린 당뇨 주사를 놓다가 주사 바늘을 흘린 거예요. 흘렸는데 그 담당 지도 교사님이 까무라치게 놀라면서 아이를 나무랜 거죠. 나무랬어요. 이게 주사 바늘을 흘린다는 게 말이 되냐? 주사가 도대체 왜 있느냐? 네, 그래서 제가 짧게 드리고 싶은 말씀. 그 뒤로도 이런저런 학부모까지 그 교실에 뭐 민원과 함께 오셨고 뭐 절차는 줄이고, 혹시 이런 그 소아 당뇨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좀 그 관련되신 분들이 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있어 보니까 그 교사님들과 돌봄 교실에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지도사랑은 약간 벽이 있어요. 소통의 벽이 있어서 교육, 그 영상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의무 교육 그런 것도 저희한테는 떨어지지 않은 게 많았습니다. 의무 교육도 해서 인식 개선이면 다 같이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애초에 그 1차 검사, 2차 검사가 왜 3개월이 됐는지도 사실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좀 오늘 교육 과정에서 좀 설명이 된 것 같아서 네,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 발병된 지 4년 됐고 지금 고1이거든요. 근데 인슐린을 맞고 난 뒤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지금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는데, 당뇨 아이가 다이어트 할 때 주의사항이나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다이어트라 하면 체중을 감량한다라는 거랑 좀, 그리고 뭔가 먹는 걸 제한한다 라는 게 좀 우리 그냥 다이어트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성장기가 끝난 그 여학생일 것 같아서 이제 키는 더 자라지 않는 상태고, 이제 체중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감량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고등 시기에, 특히 고등 시기에 체중을 감량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예. 신체 활동을 늘리고, 더군다나 항상 또 공부해야 되고 이런데 시기를 제한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래서 외래에서 성장기에 그 키에 비해 체중이 많으면 체중을 유지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식사량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뇨 시기 자체가 뭔가를 제한하거나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 나이에 가장 건강한 식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증가했다 하면 그래도 사실은 빼라는 얘기는 하지는 않고요. 일단 대학 들어갈 때까지 늘지 않게 유지하자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성인병이라고 부르는 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동반돼 있다 하면 거기에 관한 식사 관리 상담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경우는 없지만 비만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비만 주사약까지 생각해야 되는 적응이다. 사실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계속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고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그 이제 이런 비만 주사약의 그 비급여 의학적인 적응증에 맞춰서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장애 등록이 되면은 수능이나 이런 거 볼 때 혼자 볼 수 있게 되나요? 아니면은 그건 저 좀 궁금한데. 그거는 그것도 교육부에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떤 편의가 있게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저희는 이제 그 뭐 취업이나 진학을 할 때 가산점 이제 이런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어떤 편의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답변을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직 최장장애가 되지도 않고 7월 1일도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7월 1일 지나고 나 봐야 공무원들도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때 아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신장 장애가 지금 대학 입시 때 어떻게든 조회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장애도 그럴 것 같고, 예를 들면 시각장애는 150%큰 면지에다가 시간을 150% 주고 2배 큰 걸 주듯이 장애 유형마다 그냥 있을 건데, 아마 그 내부장애니까 내부장애 다른 거와 비슷하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조회해보고 싶어요. 한번 해서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 해가지고 조금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번 개설을 해서 고3 때 시험을 보는데 홈프를 사고 있기 때문에 따로 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따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감독을 별도로 지정하고 특별한 방에서 시험을 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교육청에 그건 이제 교육평가원에서 정하거든요. 교육평가에서 기준을 정한 거에 의해서 하면 돼요. 정확하게 제공해 줄 거예요.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그 편의가 아니어가지고 왜냐하면 원치 않는다. 인원이 많아서 혼자는 단독실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건 같이 가도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불편이 될까봐 저희가 이제 홈프로에 알람 혹시 울릴까봐 미리 이제 공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 보라고 해서 따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따로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편의가 저희가 4명이 같이 보더라고요. 같이 갔으니까 저희 4명이 같이 갔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장애인지 이게 얘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한 명이 시험 시간 갑자기 간질한 적이 나와서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이제 시험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가 이제 시험을 잘 못 봤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라리 그냥 일반 틀에서 같이 갔으면 자기 오히려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냥 제공 신청 받아야 안 하면 신청 안 하면 그냥 일반 시험 봐요. 아니 신청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신청 안 하면 일반 시험 아니 신청 안 하면 안 돼요. 신청해야 되더라고요. 홈프를 사용하고. 아니 홈프를 사용하니까 떼는 거야 돼요. 컴퓨터 사용을 그럼 이제 주사를 바꿔야 되는데 펌프를 하고 있다가 그 시간 때문에 그 하루 때문에 펌프를 또 빼고 가야 되는 그런 이제 불편이 있어가지고 네, 펌프를 사고 이게 엄청 어려운 얘기예요. 얘는 스페셜 만들어서 별도의 방법을 해주겠다 하는데 같이 부르는 데는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아이린시면 괜찮은데 아이린시 아니어서 근데 이게 장애면은 차라리 그 장애만 모아놓던지 이러면 괜찮은데 이게 다 섞여 있으니까 왜냐면 장애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따로 봐야 하고 근데 섞여 근데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네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한두 명밖에 안 나타나거든요. 헬시험장에서. 근데 거기에 4명씩이나 있었다는 건 네, 특별한 같이 경우인데 가요. 이게 3명이 자기가 봤을 때는 3명이 같은 자기하고 같은 당뇨인 것 같아요.
이제 한 명이 아니었는데 교육부에다가 갑자기 간질이 다시 저 요청을 해서 오늘 제공해달라고 하셔도 같은 종류로 넣어달라. 이 같은 종류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확률적으로 매우 어려운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을 근데 그 전체가 있는 방에 들어가는데 이게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저기 뭐냐면 애들 부정행위를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부정행위를 보는데 얘는 이제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다른 애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따로 봐야 되는 거 맞아요. 무조건 따로 봐야 되는 거 같은데 1시간 안 주고. 저도 수능을 본 시대로서 그냥 한마디 하자면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그냥 차라리 그날이라도 펜으로 바꿔서라도 볼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해서 시험 보거든요. 그냥 점심시간에만 그거 잠깐 주사 맞는 거 해서 그거 잠깐 해서 빼고 해서 하면은 보는 데는 지장은 따로 없어서 만약에 굳이 펌프를 해야 된다면은 이런 불편한 거를 좀 감안하고 보고 가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요. 근데 딱 하루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딱 하루 펜으로 바꾼다고 해서 크게 혈당 변이가 막 오르락거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쵸?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불편함을 감수할 것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어느 방향 할 건지 그거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장애면은 따로 해서 봅니다. 혹시 요거 말고 다른 것도 혹시 있으실까요? 다른 거 뭐. 다른 질문 사항이 없으면 요걸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다들 동의하실까요? 네. 그러면 요번 아카데미는 요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